북한 내부 소프트웨어 분석 없어 권력의 속성 정확하게 투시 못해 미국서. 북한판, 국화와 칼 나와야 북핵 문제 해법도 나오지 않을까. 중국의 문화. 혁명 당시 홍위병 사태는 미국에서 중국 연구, 차이나 스터디즈를 촉발했다. 중국은 1956년부터 인민공사라는 집단농장 시스템으로서 농사를 지은 결과 10년간 3천만 명이 굶어 죽었다. 5000년 중국 역사에서 단기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경우는 없었다. 정치적 비난에서 벗어나고자 마오쩌둥은 홍위병이라는 정체불명의 청소년 완장단체를 조직했다. 솜털이 보송보송한 아이들이 초대 중앙인민정부 주석인 마오를 공격하는 지식인과 비판적 반대 세력을 인민재판식으로 압박했다. 장유유서에 유교사회에서 10대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파괴 없이는 건설 없다는 구호를 외치고 기득권의 장년층을 혼내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정확히 설명해 줄 전문가가 미국에는 없었다. 당시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은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전역에서 횡행하는 관기의 역사를 해설해 줄 만한 전문가를 구하지 못했다. 마오쩌둥이 뒤에서 조종하는 혹세무민의 사건 이란 정도의 추측만 난무할 뿐 언제 어디까지 문제가 확산될지 예측할 수 없었다. 자유, 진보 등 서구 가치를 신봉하는 미국 정치학자들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조반유리의 전통문화 파괴 운동을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미국 학계에는 마오의 부인인 장칭 등 극좌 사임당, 이주도하는 프롤레타리아 문화대혁명이라는 당대의 중국 현대사를 해석하고 미래를 전망할 학문적 논거가 충분히 축적돼 있지 않았다. 1960년 대중 반까지 미국의 중국 연구는 학문적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았다. 여전히 국공, 내전의 혼란 속에서 소련과 유사한 사회주의 공산당 체제가 수립된다는 초보적인 인식에 머물렀다. 중국에서 기자로서 13년간 거주하며 최초로 마오쩌둥을 인터뷰한 에드거 스노가 저술한 중국의 붉은 별, 레드스타시 피나 1968년 초판 정도가 대표적인 중국 연구서였다. 중국의 붉은 별은 중국의 공산혁명을 기록한 고전으로 꼽히는 책이다. 마오쩌둥, 저우얼라이, 주더 등 공산당 지도부로부터 어린 홍군 병사 레이 르기까지 중국 혁명에 참가한 인물들의 면면과 현대 중국 탄생의 과정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만으로 중국을 모두 설명할 순 없었다. 중국이라는 고대와 근대 및 현대 국가에 대한 하드파워는 물론요. 문화 및 행동 양식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체계적이고 학문적인 접근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데올로기와 질서와 권위에 순응하는 공맹의 유교 문화가 기형적으로 결합됐다. 게다가 변방이 시끄러우면 황제가 베개를 똑바로 베지 못한다 고할 정도로 한 개 왕조의 평균 수명이 200년 안팎에 그칠 만큼 권력의 부침이 극심하고 이민족의 발흥과 몰락 등으로 순식간에 왕조가 교체되는 중국사를 이해하는 것은 상당한 내공의 시간이 필요하다. 평양에서 최고 지도자 암살 시도가 없는 이 문화대혁명을 계기로 미국 정부와 학계는 체계적인 중국 연구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미국 국무부, 교육부를 비롯한 당국은 각 대학에 설치된 동아 시아 연구소에서 중국학 연구소를 별도로 분리, 확대하고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중국 연구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다. 학자들에게 거액의 연구펀드를 제공했고 유능한 신진학자를 발굴해 장학금을 지급했으며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주했다. 중국의 문화와 역사, 인민들의 습성 및 마오쩌둥 후계, 권력층의 리더십 등 다양한 연구는 성과를 나타내 1972년 당시 닉슨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성사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죽위, 장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키신저 국무장관의 방중으로 이어지고 핑퐁회 교를 가능하게 했다. 최근 북미 간의 핵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북한 무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비통령적인 언컨벤셔널 리더, 지도자야 돈이 제일 중요하다. 머니 더즈 매터는 인생관이 모토인 만큼 예외로 시더라도 미국 조야의 수많은 대북 협상 경험조차도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 과거의 협상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니 유사한 협상의 시행착오가 반복된다. 대통령 역시 과거 협상 결과와 경험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으니 참고할 만한 자료도 별로 없다는 인식을 갖는다. 연구와 분석이 미진하니 대책도 미흡할 수밖에 없다. 과거 클린턴, 부시, 오바마 행정부
를 비롯해 지금도 미국의 학자와 관리들이 북한 관련 세미나에서 필자에게 단골로 제기하는 질문의 하나는 언제쯤 북한이 붕괴, 컬랩스 돼? 고, 쿠데타의 주역은 어느 세력이 될 것인가? 이다. 하지만 미국 전문가들, 쿠데타군이 평양의 주석궁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대동강과 보통강에 있는 11개의 다리를 통과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묵묵부답이다. 평양의 지도를 펴놓고 평양방어사령부의 병력과 반란군 병력의 이동 경로를 추정하는 것은 고사하고 호위총국의 부대 위치조차도 파악하지 못한 상황이라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정도의 상상만이 난무할 뿐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사건인 1979년 12.6 사태와 같이 최측근이 최고 지도자를 암살하는 기묘한 사건이 왜 평양에서는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과거 필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재직 시절 김정일 위원장 경호실에 해당하는 호위총국의 최말단 부서에 잠깐 근무하였다는 탈북자와 제3부에서 인터뷰한 적이 있다. 왜 김 위원장에 대한 살해 시도를 하지 못하는 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는 우선 물리적으로 저격이나 살해 시도는 불가능하다. 경호체계는 철벽이다. 심지어 총알이 제대로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 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다. 특히 저격이나 살해를 시도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집안의 누구 하나라도 호위총국 근처에만 근무해도 사돈의 팔촌까지 호위호식하며 사는데 최고 지도자를 위해 할 필요가 있는가? 만에 하나 실패라도 하면 반대로 삼족이 몰살당하는데 위험한 일을 상상조차 할 수 없다. 고 답했다. 빈곤도 권력도 모두 상대적이다. 북한에서 우리 부처의 과장급 정도의 관직을 경험한 탈북자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한 지 3년 정도 지나면 남한 사회가 참 무료하다는 생각을 한다. 그들은 북한에서 과장급 정도의 직책이 민간에 대해 누리는 권력의 맛에 비하면 남한 사회는 장차 관은 물론 대통령도 별것이 없다는 인식을 한다. 고위급 탈북자들은 철저한 계급 권력 사회의 북한에서는 나름대로 쥐꼬리만 한 권력도 그것을 행사함으로써 느끼는 쾌감이 상당했다고 고백한다. 북한 붕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암살 기도 등은 북한 권력의 속성을 정확히 투시하지 못한 결과에 따른 궁금증이다.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등 동유럽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비참한 후를 맞이한 독재자의 말로가 김씨 혈통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는 추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 특히 70년간 지속되어 온 독재 정권의 붕괴 시점을 예측하라는 것은 토정 비결을 믿거나 말거나 신수보기와 다를 바 없다. 미국 정보당국은 해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를 불러들여 식량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한데 어떻게 연명하는지에 대한 속 시원한 해답을 요구한다. 미 국민의 입장에서 햄버거를 2개 먹다가 1개 먹으면 죽고 살일이지. 빨치산 전통을 이어받은 북한 인민에게 한 끼 굶는 것은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젖먹이 시절부터 주체사상을 학습해온 인민들이 수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미 서부개척 시대의 막강한 보안관에게 저항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이다. 필자가 원장으로 있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고문으로 재직했던 황장 엽전 주체사상 비서는 서울에 와서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매주 토요일 아침에 소속기관 전체 직원 앞에서 일주일간의 잘못된 일을 자아 반성하는 사상 총화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주체사상 비서와 김일성 대학 총장인 선생도 총화를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예외가 없다. 지휘구화를 막론하고 매주 30분가량 지난 한 주 무조건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상대방의 잘못을 계속 지적하면 인간이 더 이상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 고 부연 설명을 했다. 미국의 북한 연구자들은 이 같은 북한 내부의 소프트웨어를 세계적으로 분석하지 않는다. 이질적인 동양 문화를 넘어 권위주의 가부장제와 유일수령 사상체계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감시와 제로 인민은 물론 간부조차 촘촘한 네트워크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같은 한 민족으로 대학에서 북한학과 노스코릴러지를 설치하며 전문적 인연구와 분석을 시도하는 남한의 전문가조차 북한의 행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분명하다. 하물며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 수준은 매우 제한적인 밖에 없다. 62 싱가포르 공동선 업무는 미국 북한 연구의 허술함을 적으로 상징한다. 북한의 대미 협상 전략에 대해 사전 학습이 부실함은 미국 행정부가 과거 북한의 협상 행태와 전략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는 데 원인이 있다.
싱가포르 회담 모두 발언에서 김정은은 매우 전략적이고 계산된 발언을 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그리 쉬운 길이 아니었다. 우리한테는 우리 발목을 잡는 과거가 있고 그랬던 관행들이 때로는 우리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는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이 자리까지 왔다. 각 사 수준의 김정은 발언, 고등학생 수준의 트럼프 발언 본인 결단으로 회담을 제의했고 실행했다는 의도를 매우 함축적으로 표현했다. 길지 않은 두 문장이지만 북미 관계의 과거, 현재 및 미래를 압축해서 본인들의 위지를 과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이 박사과정 수준이었다면 그에 반해 트럼프의 발언은 고등학생 수준이었다. 기분이 정말 좋다. 아주 좋은 대화가 될 것이고 엄청난 성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정말 성공적일 것이라 고 생각한다. 저의 영광이다. 우리는 아주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도 의지도 결여된 청소년들의 인사말에 불과했다. 본격 협상에 들어가기 전이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기습적인 한 방을 먹은 것이다.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 워밍업도 하기 전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부실한 합의문은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준비 없는 정상회담이 가져올 외교 참사의 대표적인 사례로 연구 대상이다. 미국 전문가와 국무부는 2005년 99 공동성명에 임하는 북한 외교의 전략과 합의문 도출 전후의 협상 행태를 포함해 2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까지의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다. 이후 핵실험이 6차례가 지속되도록 북핵 매뉴얼을 만드는 등 북핵 대응에 손을 놓았다. 오바마 정부 2009년에서 2016년은 전략적 인내라는 사실상 수수방관 정책으로 북핵 처리에 실패했다. 세계적으로 준비된 북한 상대 외교 매뉴얼을 협상의 바이블로 삼았다면 사상 최초의 세계적인 북미 정상회담 합의문의 수준과 내용이 총론적인 모호성과 애매함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을 것이다. 99 공동성명의 1항은 6자는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하는 것이 6자 회담의 목표라는 것을 일치하게 재확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 민공화국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 핵기획을 포기하며 멀지 않은 시기에 핵무기 전파 방지 조약에 비하고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하였다. 이다. 외교적 방법으로 비핵화를 실현하며 북한의 이행을 명기함으로써 합의문의 외형부 조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 문제는 이항이다. 북한과 미국은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고 평화적으로 공존하며 쌍무적 정책들에 따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3항은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및 200만 kW 전력 공급 약속, 에너지 지원 등으로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에 관한 것이다. 지를 받은 마지막 항에 있다. 6자는 이상의 일치 합의사 항들을 공약 대 공약,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단계별로 리행하기 위한 조화로운 조치들을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미국은 성명에 서명할 때 1항이 먼저 진행되고 3항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북한은 2항이 우선이거나 최소한 2항이 동급이며 1, 2, 3항이 순서는 시간적인 순서나 중요도가 아니라 오히려 북한이 비핵화의 키를 쥐고 있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먼저 언급됐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마지막 항목에서 단계별 원칙을 강조했지만 북한의 행동이 1차적으로 선행돼야 한다는 묵시적인 인식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계속되는 미국에 대해 북한 오류 결국 미국과 북한은 선 행동 조치를 요구하며 삿바싸움을 전개했고 북한은 다시 무력 시위를 감행함으로써 양측의 협상은 휴지 조각이 됐다. 북한은 협상 체결 10개월이 안 돼 미국 독립기념일 인 2006년 7월 4일 대포동 2호를 발사, 협약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달리 대포동에서 대포동 2호 한 발과 기대령 851 부대에서 노동 1호와 스커드 미사일 5발을 각각 발사했다. 이어 2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단행해 99 공동성명을 공식적으로 파기했다. 행동의 선후 기싸움은 현재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폼페이오 장관, 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평양을 방문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에게 향후 8개월 내에 현재 보유한 핵탄두의 60에서 70%를 미국 또는 제3국에
기라는 요구를 했으나 강도 같은 요구라며 거절당한 것은 여전히 과거부. 더 지속된 선후 행동에 대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협상에 올인해 던 크리스토퍼 힐 당시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는 왜 추후 이견으로 사문화 될 가능성이 높은 합의문에 서명했을까? 협상문을 도출하는 자체만으로 외교관의 능력이 올라간다는 인식을 보유했는가? 아니면 미국의 한계 주도안 되는 북한 정도는 얼마든지 힘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걸까? 협상에서 시간과 순서를 명확히 기입해 향후 계약서의 해석을 둘러싼 이견을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 물론 힐 전 차관보는 2014년에 발간된 자신의 회고록 미국 외교의 최전선에서 외교는 결코 전쟁의 연장이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 강경 파들 속에서 외교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 말기에는 마지막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집념의 협상가였다. 하지만 1995년 1월 미국 오하이오 주 데이턴 협상 당시 세르비아의 독재자 밀로시에비치와 상시적으로 접촉하며 협상을 풀어갔던 힐에게 북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폐쇄된 체제였다. 그는 북한과 세르비아와는 비교 불가라는 사실을 수년간의 협상 끝에 겨우 파악했다. 최근 콜로라도 덴버 대학 국제관계대학원장으로 있는 힐 전 차관보는 완전한 비핵화 합의 가능성에 맥주 한 잔 값도 걸지 않겠다며 트럼프의 미국 협상에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과거의 협상 경험 때문일 것이다. 왜 힐 전 차관보와 같은 노련한 외교관이자 협상가죠. 사도 사전에 북한 협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지 않고 수많은 협상을 경험하고 나서야 북한이 지구상의 어떤 체제와도 같지 않다고 인식할까? 결국 폼페이 오 장관은 힐 전 차관보가 수년간 경험한 시행착오를 다시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대해 북한 오류 펠러시 오브 노스 코리아는 사실상 1866년 7월 통상을 요구하며 대동강에 진입한 제너럴 셔노가 조선군의 격렬한 저항에 의해 불에 탄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150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시행착오의 역설은 1953년 한국전쟁에서 적나라하게 표출됐다. 1950년 7월 5일 오산 중미령에서 준비 부족에 스미스 대대가 북한군에 의해 적지 않은 피해를 입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군이 미군의 존재만 봐도 진격을 멈출 것이라는 순진한 단 아래 스미스 부대를 투입했다. 훗날 유엔군을 지휘하게 되는 리지웨이 장군은 그의 회고록 한국전쟁에서 메가더는 침공군의 세력을 잘못 판단했으며 인민군 10개 정예사단 앞에 1개 대대를 투입한 것은 메가더의 나친 오판이었다 고 지적했다. 하지만 메가더는 미군의 참전을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군이 미군 참전을 목격하고 소련의 명령에 따라 전선을 재정비하면서 전체적으로 시비를 걸었다고 평가했다. 엄청난 피해를 입고서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탐구는 혼선과 혼동이었다. 이러한 오류와 비체계적인 미국의 대응은 2018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고스란히 재현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이패드로 멋진 동영상을 보여주며 비핵화를 설득했다. 비핵화를 하자마자 북한에 물밀듯이 들어오는 서방 자본, 새로운 철도, 공장과 리조트 등 장밋빛 비전이 포함된 3차원 영상이었다. 그들은 멋진 해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다 쪽으로 포를 발사할 때마다 볼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전경을 한번 보라고 말했습니다. 멋진 콘도를 만들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트럼프는 첨단 그래픽에 위한 동영상이 김정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다. 개방하면 김정은이 망하고 개방 안 하면 북한이 망한다. 하지만 트럼프는 평양의 협상 상대를 뉴욕의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오판했다. 김정은은 북한에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원하지만 서구 투자에 본격적으로 문을 열면 독이 든 사과를 무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 확실하다. 그가 스위스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는 사실만으로 개혁 개방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인식은 무지몽매한 것이다. 약 5년간의 베른 체류 기간 동안에 김정은은 1년에 최소 3개월 정도는 각종 행사 참석을 이유로 평양에 체류했다. 특별히 베른 학교 시절에 서구 문화의 충격을 받은 경험도 별무하다. 숙소 이외의 외출은 당시 스위스 북한 대사관의 통제를 받았다.
딱히 서방 문화를 경험하려는 노력이나 일탈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10대 시절에 보통 청소년들처럼 농구나 게임 정도에만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트럼프는 개방을 하면 정은이 망하고 개방을 안 하면 북한이 망한다는 평양의 딜레마를 이해하지 못했다. 현재 북한 연구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몇 주 후 김정은 위원장의 행동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는 물론이고 워싱턴의 북한 전문가 노스코리안 워처에게도 공히 해당된다. 미국이 1994년 제네바 합의에서 경수로 2기를 2003년까지 건설해 주기로 약속한 것은 북한이 그 전에 붕괴될 것이라는 전제 때문이었다는 갈루치 수석대표 등 외교관들의 과거 발언은 미 외교 당국자들의 솔직하고도 무지한 고백이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지속돼온 북한에 대한 오판의 재현이었다. 2001년 출범한 부시 행정부는 이란, 이라크와 하는 악의 축이라는 발언으로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는 북한과의 협상 진행에 소극적이었다. 특히 북핵 위기를 해결하려는 협상과 압박 사이에서 수사적 혼돈을 거듭했다.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실제 힘에 의한 압박도 한계를 보였다. 결국 창의적인 대안도 없이 제네바 합의를 덜컹 포기했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얻을 국익이 있는가 하는 회의적인 시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정권의 집권기간이 한 세기를 향해 나아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북핵 문제의 정확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회주의 체제란고 소련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리라는 순박한 기대만을 가지고 은둔의 완국을 관망한다면 역사의 진보는 있을 수 없다. 결국 1994년 1차 핵위기가 발생한 지 23년 만에 재발된 2차 핵위기는 근본적으로 수준 미달인 미국의 북한 연구에 1차적 원인이 있다. 이제 미국의 북한 정보의 생산 경위와 학문적인 연구 수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보자. 미국의 북한 정보의 산실은 중앙정보국 CIA이다. CIA의 북한 정보 수집 및 분석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보고서는 필자가 지난 2001년 번역한 CIA 북한 보고서 김일송 S. 노스코리아다. 1970년부터 20년간 CIA에서 극동문제 전문 가로 일한 헬렌 루이즈 헌터가 집필했다. 정보기관에서 축적된 자료를 기본으로 작성된 비밀문서였으나 1980년 초 이래 스티븐 J. 솔라츠 연방하원 원의 강한 요청에 따라 비밀 해제된 책이다. 솔라즈 의원은 뉴욕 브루클린 이 지역구로서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육자회담 수석대표가 세상의 모든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진 정치인으로 높은 평가한 바이다. 21개 분야 북한의 사회학적 분석 시도한 CIA 보고서 솔라즈 의원은 1980년대 초부터 1993년 의회를 떠날 때까지 윌리엄 케이시 국장 이후 모든 CIA 국장에게 헌터의 기념비적인 연구의 결과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 CIA는 업무를 위해서 작성된 보고서들이 비밀로 유지되기를 원했기에 CIA가 이 책의 출간을 허용하더라도 그것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CIA가 납득하는 데 10년 이상이 소요됐다. 솔라즈 의원은 책의 추천사에서 이제 당분간은 누구도 다시는 북한에 관해 정말로 아는 것이 없다고 말하지 않도록 하자. 은둔의 완국의 불가사의를 풀 수 있는 열쇠가 이제 출간됐다. 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계급과 성분을 시작으로 김일성 숭배, 결혼과 가족생활, 교육, 주택 및 보건 의료체계 등 21개 분야에서 사회 학적 분석을 시도한 것은 주목할 만했다. 이 책은 주로 북한을 방문했던 외교관, 기업인, 운동선수 등과 북한에 있는 친척을 방문한 재미교포들을 대상으로 보고 들었던 사실들을 브리핑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결과물이다. 특히 북한 인민들의 실제 감정이나 마인드 등을 분석하는 데 주력했다. 다만 저자인 헌터가 실제로는 한 번도 평양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근본적인 취약점이다. 미국 학계에서 북한 연구의 독특한 결과물 중의 하나는 우리에게 논쟁적인 학자인 브루스 커밍스가 2004년 집필한 노스 코리아 어나더 컨트리다. 필자가 당시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를 모방해 김정일 코드라는 한국어 제목으로 번역했다. 이
최근 김저일의 후계자로 장남 김정남이 확실하다고 밝히고 있으나 별관은 김정남의 이복동생 김정은이 평양 권력을 승계받았다. 이러한 저자의 일부 빗나간 예상을 제외하면 이 책은 북한에 대한 독특한 시각을 제공한다. 북미 양자 간 갈등의 근원을 구조적, 역사적 측면에서 분석한 이 책은 한국전쟁의 기원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으로 주목을 받았던 브루스 커밍스, 노스웨스턴 대학 교수가 집필했다. 북미 간 갈등의 근원은 한국전쟁이 라는 것이 책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북한 사회를 이해하기 위해선 깊은 탐구가 전제돼야 하고 그렇기 위해선 대결이 아니라 존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 외교관들의 대북 경험을 정리한 책들이 있지만 일회성 접촉, 경험 회고에 그치고 있어 체계적인 지식 축적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한계다. 북한과 인도에 기만당한 미국의 기술정보력 한편 미국이 생산하는 경쟁력 있는 북한 정보는 기술정보, 테크니컬 인텔, 이전스를 통해 수집된다. 기술정보, TCHINT는 영상정보, INT, 신호정보, 시그널 인텔리전스, SIGINT. 징후계층 정보, MASINT 등으로 분류된다. 미국은 최첨단 전략자산 등을 동원하여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각종 통신활동을 감시한다. 주로 북한군의 통신과 평양의 국제전화 통화 등이 대상이 된다. 항공정찰과 위성정찰을 통해 북한군의 이동 등을 체크한다. 미국이 동맹국에도 제공하지 않는 영상정 보는 해상도 1m급 영상은 군사목표물의 90%까지 판독 가능하고 50와 30는 각각 93%, 96%까지 판독이 가능하다. 사실상 북한군의 상목표물은 감시가 가능한 수준이다. 북한이 괌에서 날아오는 각종 전략자산에 극도로 민감한 이유다. 정부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 관련 전문 매체 38노스를 운영하는 존스 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사이스 한미 연구소 USKI에 대해 예산 지원을 6월부터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가장 큰 이유는 38노스 때문이다. 사실 38노스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끈질긴 스토커라 할 수 있다. 38노스는 미국 스페이스 이메이징사 스페이스 이미징 컴퍼니가 판매하는 50 내외의 민간 위성사진 등을 분석해 지금까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사전에 수차례 발견해냈다. 2016년 1월에는 신포항에서 이상한 후 직임을 포착하고 SLBM을